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핵심 비교 정리 54번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이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있죠.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가 있는 경우, 이거 전부 다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번만 주택 상가 차이 나고요. 나머지는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절해도 됩니다. 즉 이사비 받고 나가기로 약속했으면 돈 받고 나간다고 했으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은 경우,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경미한 과실은 아니고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6번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억해보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니은,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사실은 좀 애매하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노후되어야 하고 얼마나 훼손되어야 되는지, 무슨 법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은 문제없는데 니은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가에는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좀비 속, 즉 부모님이나 자식이 살겠다고 더 이상 2년 연장해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점, 주택은 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상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자격증과 관련해서 교부한 시도지사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 부과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나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법조문에는 청문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죠. 청문까지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는 것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자,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정한 표준 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고요.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2개월이 X죠.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은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15개를 정해놨죠. 그래서 1개월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1개월 이내에 교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2개월이라 해서 1번이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했죠.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여기서 해당 지자체가 시도 조례가 되겠죠. 시도의사가 재교부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자기 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예, 무상으로 빌려주는 건 된다.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건 된다. 뭐 허가받아서 빌려주는 건 된다. 전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는 안 되고요.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유사명칭을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명칭은 자격증 없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